역대급 참패라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국가 채무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50.4%였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며 제시한 큰 기조 두 가지는 정치에 있어서는 공정과 상식, 경제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국민과의 불통을 시작하면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건전재정은 지켜내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일은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실리 없는 외교를 한답시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이런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이러한 실정에 대한 책임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단일대로 분위기가 깨질 공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의료사태 또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건진법사, 천공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사용지를 손에 쥐어주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자를 새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빼박 증거를 보며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의혹에도 결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하는 숫자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2000공을 통해 조언을 드는 과정에서 숫자 2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 것일까요? 이번에 의대 정원을 뚜렷한 근거 없이 2000명으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더욱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장소인 명지동 2000번지, 굳이 청와대에서 옮긴 국방부 본부 건물의 집원인 이태원로 22 국민의힘 당사의 집원도 국회대로 76길 21호 숫자 2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신과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천공 때문이라는 주장이 커지자 천공은 지난 3일부터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영상을 올려 의대 증원 정책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그는 영상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조정 방안과 관련한 3대7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언이 2000명의 30% 수준인 600명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된 것이죠. 이후 류오카다 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공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1대1 공개 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류 씨는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에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공은 류 씨의 만남 제안을 거절하고 3대7의 법칙은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천공은 지금 의사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지식인이 아니라 기술자다. 기술자들의 무식함이 나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라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다. 지식인은 내 글 한 줄이 국민을 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다. 편지를 쓰라.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단호히 이야기하는데 의사들 당신들은 지금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투쟁을 하는가? 너희가 의사인가? 그 일은 용서가 안 된다. 전공이고 의협이고 너희는 자격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천공은 환자를 볼모로 너희 밥그릇을 챙긴다? 잘한다 이놈들. 큰일 난다. 이러다가 하늘에 벌이 내려온다. 지금 당신들 주위 의사들이 병으로 죽는 게 안 보이는가? 당신들이 일을 안 하니까 깨달으라고 벌을 주는 것이다. 의사들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도 넘쳐야 하는 분들이다. 앞으로 생각을 좀 바르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천공은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된 사안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막말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아예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과 천공의 관계는 이를 뛰어넘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이상인 듯합니다. 일단 천공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찾아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장 사퇴를 조언했으며 윤 대통령을 도와주며 종종 조언해준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차량 이동 중에도 천공의 방송을 꾸준히 볼 정도로 애청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MBC의 스트레이트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해 과거 천공이 유튜브에서 용산을 서울 최고의 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계획이 나오자 천공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자신의 영상을 윤 당선인이 봤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여왕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사실도 천공이 유튜브에서 조문은 4차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5일 연속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과는 다르게 그에게서는 어떤 슬픔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던 그의 입에서 처음 사과의 말이 나온 것도 천공의 유튜브에서 사과를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뱉어야 한다는 말 이후 이뤄졌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 중단과 기자 차단용 가림막 설치도 천공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천공이 제안한 노동자 퇴치 운동에 따른 것이라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선 토론 때 왼손 손바닥에 한자로 왕자를 적고 나온 일, 결혼과 관련해 무정스님 일명 눈썹도사의 조언을 받은 것, 건진법사가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일,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에게 이만희 신천지 교주도 하나의 영맨이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조언한 것, 신천지가 국힘당 경선에 개입해 윤 대통령의 몰표를 던졌다는 의혹, 이병환 일명 학문침 전문가 이 윤 대통령을 수행한 일, 주역학자 서대원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예언을 해준 것, 화투신명 무속인 이 여러 차례 윤 대통령 부부의 사조와 점을 봐준 일 등 무수히 많습니다. 총선 결과 이후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승복이나 사과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단지 56자의 간략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민심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총선 기간 중 선거에 깊이 개입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응단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 해도 그동안 너무 협치를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악랄하게 상대방을 괴롭혔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에 해명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평생 가져가야 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릅니다. 한 나라의 국방과 재정을 포함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의 성적표를 받아든 뒤 그는 민심을 조금이나마 바라볼까요? 이태원, 최상병, 김건희, 그리고 시작을 앞둔 한동훈까지 줄특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용기를 줄 영적인 존재를 찾고 있을까요? 이제 그만 미신 그리고 명신과의 악연을 끝내야 합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당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느냐, 왜 기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여사의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역전승을 이뤄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